안녕하세요. 리플에만 투자하는 남자 크립토 리플이에요. 요즘 리플 장기 홀더분들, 특히 전고점 부근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아주 지치는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세 번 정도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셨다면 대체로 업비트 기준 2,000원 아래로 평균 매수 단가가 형성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플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두어 번 정도 전고 돌파 시도를 하면서 기대감을 키웠지만 좀처럼 추가적인 랠리 동력이 기대될 때쯤 되면 아쉽게도 다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1월에는 특히 리플 스웰 행사 과정에서 대형 호재도 전해지면서 분위기 참 좋았는데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여기에 나쁜 오미크론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리플 역시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1달러 지지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모로 호재성 이슈들이 많은 종목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빌어먹을 SEC와의 소송 이슈가 깔끔하게 정리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 역시 홀더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을 향하면서 리플의 도약을 이뤄낼 여러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XRP 홀더분들을 대상으로 멘탈 케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막연한 희망회로는 투자의 적이 될 수 있지만 근거와 상황이 분명한 희망회로는 분명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렛츠고! 현재 리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단연 SEC 소송입니다. 대체 왜 어떤 걸 근거로 소송을 낸 것인지 여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피곤함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우리 갈링하우스 형이 소송과 관련된 전반적인 분위기와 전망에 대해서 상황을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CNBC에 출연해서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 같은 질문이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포착됐다는 점과 내년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시점을 못 박은 것이 홀더들 사이에서 여러모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SEC와의 소송이 무난하게 마무리되면 과연 리플 시세는 어디까지 오를까? 여러 분석과 전망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폭발적인 랠리를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3달러 수준의 랠리를 펼칠지 30달러를 넘기는 랠리를 펼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리플이 아주 혁신적인 도약을 위한 실체가 분명한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적시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XRP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올해 들어서 전환기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CBDC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고 아시아와 중동 지역 송금 루트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도 실체가 없는 것인지 대체 SEC는 개념을 어디다 버리고 소송을 낸 것인지 참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쨌든 리플은 의미 있는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팔라우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팔라우 정부의 디지털 통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인데 얼핏 봤을 때는 이게 CBDC를 이야기하는지 ODL 계통을 얘기하는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리플의 설명이 재미있습니다. 리플은 국가의 디지털 통화가 반드시 CBDC가 아닐 수도 있다. 다른 방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꽤 의미 있는 대답을 제시했습니다. 전 세계 세 번째로 인구가 적은 국가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해서 반드시 CBDC를 구축할 필요 없이 그것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 구축도 가능하다는 것을 내보인 것입니다.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리플의 이런 기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호재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미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거점으로 필리핀과 태국 등의 국경 간 송금 루트를 확보했고 중동 지역에서도 거침없는 속도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미국 빼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리플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리플은 존재감을 엄청나게 키워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리플은 수많은 호재성 소식들을 전해왔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단연 유동성 허브 구축 소식입니다. 유동성 허브라는 번역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건 리플렛에서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다른 코인들의 유동성을 확보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코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리플의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 차원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대형 이슈입니다. 리플 측은 새로운 유동성 허브가 기업 고객의 효과적인 디지털 통화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서 기업들의 암호화폐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융기관 등 기업 고객들이 암호화폐 자산의 매매와 보유를 위해 기대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서 도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리플의 이 같은 전략은 투 트랙으로 접근되는 모습입니다. 리플렛 위에 여러 암호화폐들의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라면, 또 다른 하나는 아예 이더리움으로 건너가서 XRP를 놓을 수 있게 만드는 이른바 랩드 XRP에 대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더가 기본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XRP를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른바 랩드 XRP입니다. XRP와 1대1로 연동되는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을 만들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XRP가 이더리움 디파이에서 사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랩핑 버전인 랩드 BTC가 사용되고 있고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랩드 XRP는 12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리플레저가 NFT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에 엄청난 의지를 내보이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리플 CTO 데이빗 슈왈츠가 아주 호연직이 넘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주목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리플이 NFT 파티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XRP 레저가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돼 이더리움의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선 XRP 레저의 에너지 효율성을 언급하면서 수수료 이슈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작업 증명 시스템이 에너지를 소비하는 이유는 희소성을 만들도록 특별히 설계됐기 때문이다. 가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위적 희소성이 필요하고 이걸 고객에서 설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데 XRP 레저에서는 아무도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아무도 높은 수수료를 원하지 않는다. 인위적 희소성 없이도 잘 작동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XRP 레저에서는 할 수 없지만 이더리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대출, 모기지, 스테이킹 등이 이런 것들이다. 하지만 XRP 레저에서만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모든 것을 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더리움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저렴한 수수료를 강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NFT를 넘어서 리플이 구축하고자 하는 커다란 세계관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CBDC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재미있는 것은 CBDC가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전 세계 모든 금융기관이 모든 법정화폐를 다른 모든 금융기관과 몇 초 안에 결제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거대하지만 상호 운용성과 보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큰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현재 사용되는 스위프트가 사용하지 않는 보안 모델이 필요한데 블록체인에는 보안 문제가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려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 블록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여기서 규정된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규칙을 변경하는 수준의 혁신을 할 수 없다. 리플은 연합 사이드 체인을 구축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수수료와 원하는 자산으로 블록체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른바 페더레이션된 사이드 체인은 오늘날 사용자가 블록체인 자체에서 혁신할 수 있는 라이브 블록체인을 구축하는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는 단순히 국경 간 송금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들이 거래될 수 있는 거래소 역할까지 수용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고, XRP 역시 최대 디파이 플랫폼인 이더리움 위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이미 수많은 나라의 중앙은행들과 기관들이 리플 생태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도약을 향한 시동을 이미 아주 강하게 걸어놓은 것입니다. 특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트렌드인 NFT 플랫폼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와 계획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리플의 노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선제 조건은 단연 SEC와의 소송 정리입니다. 소송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면 단순히 XRP 시세가 폭등할 것이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리플은 기업 공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송을 마치고 지난 몇 년 동안 눌렸던 시세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리플이 뉴욕 증시 상장 기업이 될 경우
리플은 블록체인과 핀테크의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아버리는 거대 빅테크 반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지금 1,000원 전후로 거래되는 리플의 시세가 무척 그리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호재투성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XRP는 참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800원대로 고꾸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 것을 보면 지금의 시장 상황 전반이 참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공포에 머물렀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공포 심리에 억눌려서 섣불리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 속에 담긴 역사가 뭘 보여주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플의 중장기적인 비전을 그리고 있는 호재성 이슈들을 라운드업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우리의 헤드 디렉터 클립토 노마드의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미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는 근거 있는 희망회로 한번 오지게 돌리면서 멘탈 케어하는 것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시간 힘든 상황들 잘 견뎌오신 리플 홀더분들, 우리 좋은 날이 오면 꼭 함께 웃어요. 그날이 꼭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XRP 홀더분들 힘내세요. 지금까지 리플에만 투자하는 남자 크립토 리플이었습니다.